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급표의 예외 및 특징 해드릴게요. 소급표의 예외 및 특징 해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특허법은 뭐예요? 선출원주의 하에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소급표가 인정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판단 시점이 소급표가 인정되는 제도가 있고, 출원일 소급표가 인정되는 제도가 있잖아요. 판단 시점 소급표가 인정되는 제도가 뭐예요? 조약 우선권, 국내 우선권 제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출원일 소급표가 인정되는 제도가 뭐예요? 정당 권리자 출원, 분리 분할 변경 출원, 이런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판단 시점 소급표가 인정되는 제도가 있고 출원일 소급표가 인정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출주의 하에서 그렇게 이제 특허 제도를 마련해 놨는데 이 소급표가 인정되는 제도를 이제 추가해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추가해서 들어왔으면 거기에 따른 이제 제도를 이제 정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비를 하면서 이제 소급표가 인정됨에 따라서 어떤 특칙들이 들어와요. 이런 특칙들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두 문제 따서 외우는 게 뭐예요? 심공존재 2랑 확공조국 등은 여러분들이 두 문제 따서 외우고 있어요. 요 조약 우선권, 국내 우선권 제도에서 이제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의 예외는 심공존재 2다. 그리고 출원일이 분리 분할 변경 출원에서 소급표의 예외에 해당하는 거지 확공조국 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 두 문제 따서 외우는 건 좋은데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조약 우선권, 국내 우선권 요건 뭐예요? 판단 시점 소급표가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당 권리자 출원 있고 분리 분할 변경 출원, 정당 권리자 분리 분할 변경 출원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출원일 소급표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는 조약 우선권, 국내 우선권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판단 시점 소급표가 인정되는 거고, 그 다음 정당 권리자 출원, 분리 분할 변경 출원은 출원일 소급표가 인정되는 거예요. 판단 시점 소급표든 출원일 소급표든 이 소급표가 인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특허 제도를 다시 정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허 제도를 다시 정비해야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정비를 하냐? 첫 번째, 사유, 그러니까 어떤 지위, 그 거절 이유, 요 사유에 대해서 이제 정비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요. 절차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소급표, 판단 시점 소급표든 출원일 소급표든 소급표로 인정되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절차를 다시 정비해야 돼요. 됐죠? 그리고 권리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외나 특칙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중 소급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이중 소급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결과로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게 뭐냐면요. 조약 우선권, 국내 우선권은 심공존재 이게 예외가 있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우고 있고요. 그리고 분리분할 변경 출원에서는 확공조국 등의 예외가 있어. 여러분들 결국에는 그렇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에 이런 이 표대로 이제 특허 제도가 이제 다시 정비된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이거 확공조국 등이든 심공존재이든 헷갈릴 이유가 없고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조약 우선권, 국내 우선권에서는 출원일 소급표가 인정되는 게 아니고 판단 시점 소급표가 인정되는 거잖아요. 판단 시점 소급표가 인정되니까 여기 확선의 지위 있잖아요. 여기 확선의 지위 소급표가 인정이 돼요. 됐죠? 이거 왜냐면 판단 시점 소급표가 인정되니까 확선의 지위가 이제 조약 우선권, 국내 우선권에서는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됐죠? 판단 시점이 이제 소급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심사 청구. 심사 청구는 뭐예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하는 거니까 이 조약 우선권, 국내 우선권은 판단 시점이 소급하는 거죠. 출원일 소급표가 인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조약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그 출원일로부터 3년인 거예요. 왜냐면 판단 시점 소급표가 인정되는 거지 출원일 소급표가 인정되는 게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부소급인 거예요. 요거는. 그 다음에 조약 우선권 제도를 이제 수반하면서 동시에 공지 예외 주장 제도를 또 수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조약 우선권 제도를 이렇게 수반했어요. 54조에 이제 조약 우선권 제도를 수반했어요. 그 동시에 또 이제 공지 예외 주장 또 수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조약 우선권 이제 우리가 이제 공지에 주장할 때 30조 2항에 의해서 의사의 의한 공지인 경우에는 출원 당시에 취직기재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출원 시에 취직기재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출원 시에 취직기재 증명서를 아시겠죠? 출원 시에 취직기재 증명서를 취지를 기재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약 우선권은 판단 시점이 소급하는 거지 출원일이 소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조약 우선권을 주장을 수반한 요 출원일로부터 조약 우선권 제도를 수반한 요 출원일에 취직기재하고 증명서를 제출하는 거지. 그죠? 이 소급한 판단 시점 여기에는 당연히 못하죠. 아시겠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소급표를 인정함에 따라서 이런 절차상의 충돌이 있으니까 이걸 방지하려고 제도가 다시 정비가 된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취지기재랑 증명서류 요거는 불소급해요. 이 기간이 불소급하는 건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봐봐요. 보시면 여기가 공지가 됐고 여기가 일국 출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약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을 했어요. 여기 54조 그리고 여기다가 30조 주장을 또 수반하고 그러면 우리가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지예외 주장을 수반을 해야 그죠? 그 공지예외 주장이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공지일로부터 1년이 여기 1년인 거예요. 여기가? 아니면 여기 1년인 거예요.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할 것이 일국 출원일이 공지일로부터 1년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선권 주장 제도를 수반하는 출원일이 공지일로부터 1년 이후에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우선권 주장 제도를 수반하는 요 출원일이 공지일로부터 1년 이후에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다가 불소급이라고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복합우선이라고 조약 우선권 제도를 수반하면서 또 조약 우선권 제도를 수반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우리가? 이건 복합 우선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요거 여기다가 54조 주장하고 또 여기다가 54조 주장하고 요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복합 우선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됐죠? 그 다음 존속기간 우리가 88조 1항에 따라서 설정 등록 받고 이제 출원일로부터 20년 요게 이제 존속기간이잖아요. 근데 출원일로부터 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출원일은 우리가 조약 우선권 제도는 판단 시점이 소급하는 거지 출원일이 소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약 우선권 제도를 수반하는 그 출원일로부터 2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소급하는 거예요, 이거. 됐죠? 그 다음에 등록지연 요게 뭔 말이냐면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등록 제도에서 이제 출원일로부터 4년, 심사 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에 이제 설정 등록이 되어야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보시면 출원일로부터 4년 요 기산할 때 있잖아요. 요 출원일로부터 4년 기산할 때는 우리가 조약 우선권 제도는 판단 시점이 소급하는 거지 출원일이 소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약 우선권 제도를 수반한 그 출원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간을 산정을 하는 거예요. 요 출원일로부터 4년 요 기간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소급해요. 그리고 재정 청구할 때 여기 보시면 불충불실시나 불실시인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4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럼 이 출원일로부터 4년 지날 때 요거 산정할 때 이 출원일은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약 우선권 제도는 판단 시점 소급하는 거지 출원일 소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당연히 불소급하는 거예요. 조약 우선권 제도를 수반한 그 출원일 기준으로 4년인 거예요. 요거는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절차 끝났고 권리 끝났고 소급표 이중 소급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소급표가 인정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게요. 보시면 이거 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뭔 말이냐면요. 조약 우선권, 국내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고 또 조약 우선권을 수반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서 조약 우선권, 국내 우선권을 수반하고 여기다가 또 조약 우선권을 수반한다. 여러분 이거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중 우선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뭔 말이냐면 정당 권리자 출원하고 조약 우선권. 여기가 정당 권리자 출원하고 조약 우선권. 요거는 되는 걸로 제가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 이제 그 옅게 표시된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특허청에 물어보고 제 뇌피셜을 이제 쓴 거거든요. 이게 법조문이 없어요. 정당 권리자 출원은 그 명확하게 법조문이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특허청에 물어보거나 이제 뇌피셜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정당 권리자 출원하고 모인 출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당 권리자 출원했어요.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조약 우선권
이거는 뭐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요런 정당 권리자 출원이라는 제도가 있으면 거기다가 조약 우선권 제도를 수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아시겠죠? 이거 가능하다. 그리고 분리 출원에 대해서 조약 우선권 여러분 가능해요? 이번에는 분리 출원. 분리 출원에 대해서 조약 우선권. 만약에 미국 원출원이 있고 미국 분리 출원이 있어요. 미국 원출원이 있고 미국 분리 출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약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고 우리나라에 출원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불가능해요. 왜? 최선성 위반이거든요. 이게 조약 우선권을 수반하려면 최선성 흠결이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최선성 흠결이에요. 그리고 분할 변경 출원. 마찬가지로 만약에 미국에 분할 출원, 변경 출원이라는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다고 해봐요. 원출원이 있고 분할 변경 출원 했어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조약 우선권 수반하는 거는 우리가 최선성 흠결로 인해 가지고 안 돼요. 됐죠? 여기는 불가, 여기 불가. 됐죠? 우리가 조약 우선권 제도 싹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심공존재의 하면서 외우고 있잖아요. 심공존재의 하면서 외우는 게 다 요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냥 단순하게 암기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 적용할 때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볼게요. 심사청구, 공지예외 주장 요거 그 다음에 존속기간, 재정, 이중으로 이제 우선권 주장하는 거 요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소급 한다고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데 아니 요거 표 보면 당연히 그런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조약 우선권 제도를 통해서 이제 국내 우선권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조약 우선권이랑 국내 우선권이랑 다 비슷하거든요. 그냥 여기만 그 유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유의를 하세요. 여기는 국내 우선권이랑 이제 조약 우선권이랑 차이점이 있는 게 여기 파트인데 여기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공지가 되어 있고 일국 출원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54조를 주장하고 여기다가 이제 30조를 주장하고 요거는 공지일이 여기가 이제 1년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선권 주장 조약 우선권 제도를 이제 수반하는 그 출원일이 공지일로부터 1년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소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조약 우선권이 아니고 국내 우선권이잖아요. 얘가 국내 우선권이면 이렇게 공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선출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55조를 수반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30조를 또 수반해요. 그러면 이 공지일로부터 1년이 여기가 이제 1년이에요. 요거는 그 선출원이 우선권 주장 제도의 기초가 되는 이 선출원 있잖아요. 이 선출원이 공지일로부터 1년이면 우선권 주장 제도를 여기서 이제 수반을 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 1년이랑 여기 1년이랑 다르니까 54조에서 조약 우선권 주장 제도를 수반하면서 공지의 주장 제도를 수반할 때 1년이랑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를 수반하면서 공지의 주장을 수반하는 1년이랑 다르니까 요거 비교해서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만 달라요. 여기만. 됐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 두 개 끝났어요. 여기 두 개 끝났어요. 조약 우선권, 국내 우선권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할 출원 봐볼게요. 분할 출원은 확공조국 등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확공조국 등. 이 확공조국 등에서 확선의 지위 있잖아요. 요게 다른 출원으로서의 지위가 불소급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다른 출원이 있고 그 출원이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다른 출원이 이제 공개가 되면 그 확선의 지위로 인해서 그 출원이 이제 29조 3항 흠결인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다른 출원으로서의 지위 있잖아요. 요게 다른 출원으로서의 지위잖아요. 다른 출원으로서의 지위는 뭐냐면 등록 배제효 그 지위 있잖아요. 만약에 분할 출원의 다른 출원으로서의 지위, 분할 출원의 등록 배제효 그게 불소급한단 말이에요. 됐죠? 그리고 심사청구 요거는 우리가 원출원이 있고 분할 출원이 있는데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출원이 있고 여기다가 분할 출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분할 출원은 출원일이 소급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출원일이 소급되는 거니까 출원일이 언제예요? 여기 있잖아요. 출원일이 여기 있는데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심사청구 기간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이 불합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기간 이외에도 분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기간을 줬어요. 요걸 특례 규정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심사청구 기간이
원 출원일로부터 3년 지나도 분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요게 특례 기간. 그 다음에 청구범위 유예제도랑 외국어 특허 출원제도.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이랑 제3자가 심사 청구했을 때 그 심사 청구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중 그 빠른 날 그때까지 이제 번역문 제출하고 청구항 제출하는 보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구범위 유예제도, 외국어 특허 출원제도는. 그런데 만약 분할 출원하는 경우에는 이 부당하게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분할 출원은 출원일이 소급되니까.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30일 특례를 또 줬어요. 분할 출원 한 달로부터 30일 이내에 또 할 수 있다. 30일 이내이면 할 수 있다. 30일 특례를 줬고, 그 다음에 분할 출원하면서 공지의 주장 제도를 수반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지의 주장은 30조 2항에 의해서 의사의 의한 공지인 경우에는 출원 당시 취직 기재하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됐죠? 근데 분할 출원인 경우에는 출원일이 소급하니까 분할 출원일이 원 출원일로 소급하니까 아니 그러면 분할 출원하면서 공지의 주장을 수반을 못 하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분할 출원이 있고 원 출원이 있는데 우리가 공지의 주장에서 의사에 의한 공지 예외 주장하려면 출원 당시 취직기재하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아니 그럼 애초에 못하는 결과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공지의 취직기재 증명서를 제출은 분할 출원 2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할 출원 2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공지일로부터 1년 요 기간이 있잖아요. 공지일로부터 1년은 원 출원이 공지일로부터 1년이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소급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공지가 됐고 그다음에 원 출원이 있고 여기다 이제 분할 출원 하는 거잖아요. 52조의 분할 출원. 근데 공지일이 여기가 1년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1년. 됐죠? 이거는 왜냐면 출원일이 여기로 소급하잖아요. 분할 출원에서는. 됐죠? 그리고 이제 조약 우선권, 국내 우선권 제도. 이게 뭐냐면 분할 출원하면서 조약 우선권, 국내 우선권 제도를 수반하는 거예요. 됐죠? 분할 출원하면서 조약 우선권, 국내 우선권 제도를 수반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일국 출원 있고, 원 출원 있고, 분할 출원 해요. 분할 출원 하면서 여기 또 조약 우선권을 수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여러분들 할 때 보시면 여기 조약 우선권, 국내 우선권 하려면 취직 기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취직 기재는 불소급하죠. 왜냐하면 분할 출원 2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내 우선권은 증명서를 제출 필요 안 한대. 조약 우선권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 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부당하게 분할 출원할 때는 출원일이 소급하니까 부당하게 기간이 줄어드는 이제 문제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는 3개월 특례가 있어요. 됐죠? 그리고 기간. 조약 우선권이나 국내 우선권 할 때는 1년 이내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국 출원이 원 출원일로부터 그러니까 선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소급을 해요. 요거 아시겠죠? 이거 보시면 일국 출원 있고 원 출원 있고 분할 출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요게 이 기간이 여기가 이제 1년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1년. 아시겠죠? 됐죠? 그러면 이제 일국 출원일로부터 왜냐면 분할 출원이 여기 있으니까 분할 출원일이 여기로 소급하잖아요. 그럼 출원일이 여기로 소급하는데 일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잖아요. 그러니까 선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잖아요. 그러니까 조약 우선권 제도를 수반할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권리 측면에서 한번 봐볼게요. 분할 출원하면서 요거 있잖아요. 소급표. 우리가 이제 존속기간은 언제예요? 출원일로부터 20년이잖아요. 설정 등록받고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그 출원일이 언제예요? 원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분할 출원 할 때는. 그러니까 분할 출원은 출원일이 원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권리 범위 인정되는 기간이 짧아요. 됐죠? 그다음 등록지연. 등록지연은 출원일로부터 4년, 심사 청구일로부터 3년 중 이제 늦은 날에 이제 등록지연이 이제 대상인데 늦은 날에 이제 설정 등록이 된 경우 이제 등록지연 대상인데 요거는 분할 출원할 때 이 출원일로부터 4년 기산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불소급해요.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확공, 조국 등 해서 외우고 있잖아요. 등, 확공, 조국 등. 됐죠? 그 다음에 재정이 이제 불실시인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4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요거는 소급해요. 요거는 특칙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허청에 때 물어보니까 요거 소급한대요. 그리고 이제 분할 출원 하면서 이제 이중 소급 한번 다시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이렇게 여기가 분할, 여기가 이제 조약 우선권, 국내 우선권이라고 해봐요. 여기가 첫 번째 조약 우선권, 국내 우선권을 수반하는 요 추론에 대해서 우리가 분할 추론한 거. 요거 여러분들 가능해요? 아니,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고, 요거 심지어는 여기 이제 그 개정법에 의해 들어온 우선권 주장 간주 효까지 있어요. 우선권 주장 간주 효까지. 그리고 분리 추론에 대해서 분할 추론. 요거 가능해요, 여러분들? 분리 추론. 분리 추론에 대해서 분할 추론. 이거 가능해요? 아,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분리 추론은 이제 법조문에 써 있어요. 분리 추론에 분리 추론 안 되는 거고, 분리 추론에 분할 추론 안 되는 거고, 분리 추론에 변경 추론 안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분할 변경 추론에 분할 추론. 분할 추론에 분할 추론. 요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할 추론에 분할 추론. 이거 돼요. 이거 심사 기준에 의해서 돼요. 됐죠? 이렇게 하고 우리가 분할 추론 싹 정리를 했잖아요. 확공조국 등 싹 정리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리 추론이랑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분할 추론이랑 분리 추론 다 비슷한데, 여기 청구범위 유예제도 관련해서 분할 추론에서는 특례가 있었잖아요. 특례가 있었는데 분리 추론에서는 아예 청구범위 유예제도나 외국어 특허 추론 제도를 수반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분할 추론 하면서 이제 조약 우선권 주장 제도를 하면 증명서류 제출 기간을 3개월 특례를 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특례 기간이 없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입법 미비로 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특례 기간이 없어요.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추론이랑 변경 추론이랑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만 달라요. 여기만 다른데, 변경 추론에서는 우선권 주장 간주 효가 이게 법조문이 없거든요. 대신에 여기 독립성과 종속성 논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시면 원추론이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경우에는 변경 추론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해야 우선권 주장 효과를 받는다. 그러니까 보시면 원추론이 있고 변경 추론이 있잖아요. 원추론이 여기서 이제 우선권 주장 제도를 수반해야 변경 추론에서도 보시면 여기 종속성부터 할게요. 원추론이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지 않으면 변경 추론에서는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다. 원추론이 만약에 우선권 주장을 수반 안 해요. 그럼 변경 추론에서도 우선권 주장 못 한다는 거예요. 됐죠? 이게 종속성이고, 독립성은 뭐예요? 원추론이 만약에 했다면, 우선권 주장을 했다면 변경 추론에서도 해야 변경 추론에서 우선권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우선권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 요거 이제 독립성이에요. 종속성과 독립성.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론일을 기준으로 이제 특허 제도가 딱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선출원주의 하에서. 근데 조약 우선권, 국내 우선권, 정당 권리자 추론, 분리, 분할, 변경 추론, 요러한 그 제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도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제도를 딱 정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교통 정리를 해줘야 우리가 특허 제도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공조국 등 신봉존재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달달달 외우지만 마시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사례 나왔을 때 직접 풀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당 권리자 안 해드렸는데, 정당 권리자는 이제 그 법조문이 별로 없거든요. 법조문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입법이 잘 안 돼 있다고 그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 옅은 글씨 있잖아요. 요거는 입법이 잘 안 돼 있는 거를 이제 옅은 글씨로 한 거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정당 권리자 추론이 심사 청구. 요거는 특례 규정이 있어요. 특례 규정. 30일 특례 규정이 있어요. 심사 청구가 심사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인 출원이 있고 정당 권리자 출원이 있어요. 정당 권리자 출원 모인 출원일로 출원일이 소급해요. 아시겠죠? 이게 어쨌든 출원일이 소급하는 거니까 이거 특례 기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심사 청구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해요? 됐죠? 그 다음에 공지의 주장 요거 있잖아요. 정당 권리자 출원하면서 공지의 주장을 수반해요. 그러면 공지의 주장의 취지기재 증명서를 제출, 요거는 불소급해야 원래 맞거든요. 요건 원래 불소급해야 맞거든요. 근데 불소급해야 되는데 이게 입법에 안 돼 있어요. 입법이 안 돼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냐면, 아니, 불소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30조 사망에 의해 가지고 출원일 이후에 공지의 주장 가능하잖아요. 30조 사망에 의해서 15년도 개정법에 의해서 출원일 이후에도 공지의 주장 취지기재 증명, 아니, 공지의 주장 취지기재 증명서를 제출, 요거 가능하잖아요. 30조 사망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이게 비록 여기서 불소급한다고 입법이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이제 30조 사망에 의해서 이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제 정당 권리자 출원인이 불합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 요거는 88조 2항이 있거든요. 88조 2항이 소급한다고 나와 있어요. 법조문에. 됐죠? 88조 2항이 우리가
존속기간은 언제 설정 등록받고 출원일로부터 20년이잖아요. 이게 출원일이 이게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모임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등록지원 요거는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92조의 92조의 2 사항 1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출원일로부터 4년 요거 산정할 때 불소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요거 나와 있어요. 법조문에. 나머지는 입법이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옅은 글씨로 써놓은 거고, 제가 이제 써놓은 거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 정당권리자 출원은 입법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시험 문제 나올 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제 싹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특허법은 선출원주의 하에서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판단 시점 소급표나 출원일 소급표가 이제 인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특허 제도를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확공조국 등 심공조인지 하면서 외우고 있는 거예요. 됐죠? 요거 1차 할 때 맨날 헷갈리니까 요거 잘 알고 계세요.